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다가 바로 비공개로 돌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응, 나는 안녕? 너도 오랜만에 인사할래? 우리 애기 미용했지용. 아이 귀여워. 예쁘나? 아이고 이쁘다. 언니 촬영 좀 할게. 이쁘나?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들 중에 호주에서 살고 계신 한국 유튜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일명 그 호주병이라고 하죠. 호주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커서 제주도에서 살 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많이 위로도 얻고 호주병을 좀 많이 치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왜 호주에 가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하나하나 그 장점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니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잡코리아랑 알바몬이 같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설문의 내용이 이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70%가 넘는 성인 남녀가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1년 전 저도 YES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이 귀한 나라 목숨 바쳐 싸워서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가서 산다는 게 살짝은 약간 내가 애국자가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은 NO입니다. 왜냐면 호주에 가지 않을 거로 마음을 정했고 지금은 제주에 정착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호주에 살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면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가 호주에 살고 싶은 이유 첫 번째, 심적인 여유로움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녁이 보장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만 모두가 저녁이 보장되는 삶을 만들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한국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모두가 바쁘고 너무 삶에 치여 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일 처리가 늦어지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피해가 또 고스란히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좀 발달을 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대신에 이제 나의 복지나 나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일에 많이 할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호주에서는 조금 일 처리가 느리더라도 확실히 하자. 그리고 이 일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호주 살 때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느긋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되어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또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나의 복지이고 나의 삶 또한 보장되는 것이고 심적인 여유로움 또한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유로움이라는 것이 되게 부럽고 좋았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이면서 저녁이 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호주에서도 저녁이 없는 삶을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대신에 낮이 있는 삶을 또 살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두 번째, 직업에 귀천이 없다 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한국 사회는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작은 일이라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들 같은데 이런 것도 모르고 오로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은연중에 많은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직업 또는 살고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잣대로 놓고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호주 사람들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느낀 모기? 어디까지 했죠? 제가 느낀 호주 사람들은 확실히 직업보다는 그래도 나라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서양권 국가들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호주는 심적인 여유로움이 있는 호주였고 그리고 직업으로 사람을 따지지 않는, 돈으로 사람을 따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서양인들의 오픈 마인드. 이거는 이번하고도 조금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픈 마인드라는 것이 내가 외국인이라고 나를 차별하고 나에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나 자체로 봐주는 그런 걸 오픈 마인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는 아직 인종차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인이면서도 뭐 동남아인이나 흑인들을 차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호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나를 그냥 나 자체로 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초월하는 저에게는 어떤 호주에서의 그 서양인들의 오픈마인드가 너무 좋았다. 네 번째, 각국 요리사들이 해준 맛있는 음식들? 물론 한국에서도 맛있는 각국 요리를 먹을 수 있지만 한국 음식은 뭔가 한국식으로 퓨전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각국의 특색을 살린 그 맛을 맛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주라는 지리적 특성상 향토 음식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전복, 성게 뭐 이런 거는 많아요. 근데 오히려 뭐 쌀국수라든지 뭐 커리 이런 거, 라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식 입맛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호주는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각국의 그 나라의 맛을 잘 살려가지고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시드니 시티에서 먹었던 라멘인데 그냥 평범한 라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라멘이랑 맛이 똑같았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아직도 막 생각이 나요. 라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음식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저에겐 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어권 국가라는 거. 내가 왜 이과를 전공했나 싶을 정도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영어가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뭔가 약간 입시를 위한 영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영어? 시험을 봐야 하는 영어? 그런 것들 위주로 배우다 보니 투부정사, 뭐 과거분사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재미가 없었고 시험을 봐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어라는 것 자체가 즐겁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접하게 되고 내가 정말 대화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영어가 되다 보니까 투부정사가 뭐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외국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쾌감을 주더라고요. 언어로서의 영어와 과목으로서의 영어는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를 쓸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또 좋았던 것 같고요. 물론 영어보단 한국어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달링하버, 하버브리지,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제 삶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곳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괜히 울적하거나 힘들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엄마 밥이 먹고 싶다거나 그럴 때 종종 가던 곳이 있어요. 요즘도 달링하버 불꽃놀이 하나요?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거의 매달 갔던 것 같아요. 매주는 못 가고 매달 갔던 것 같고 토요일마다 하는 그 불꽃놀이 진짜 제 삶의 큰 낙이었어요. 제가 진짜 불꽃놀이 좋아하는데 제주도에서 보는 불꽃놀이는 들불축제 말고는
딱히 매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연내 행사잖아요? 근데 시드니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불꽃놀이를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위로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한데 거기에 가면 하버브리지랑 오페라하우스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사색을 하고 멍 때리고 있다 보면 그냥 그런 힘들었던 것들, 내 마음에 우울했던 것들, 엄마 생각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잊혀지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마법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네요.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런 시드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더 시드니가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7번. 대도시 같으면서도 시골 같고 시골 같으면서도 대도시 같은 곳. 그리고 대자연. 이 부분은 제주도랑도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시드니 시티는 굉장히 강남 여의도 같이 북적북적하고 큰 빌딩들이 많은 곳인데 트레인 타고 조금만 나오면 바로 또 한적한 시골 동네처럼 조용하고 한산한 그런 동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적이지도 않고 사람 살기에 딱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시나 뭐 중문 이런 데는 또 북적북적하고 사람이 많지만 조금만 버스 타고 들어오면 완전 그냥 깡촌 시골 동네예요. 강원도 산골 같은 그런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볼 일이 있으면 또 시내에서 볼 일을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읍내에서 살게 되는 거죠, 저같이. 시드니에서 살 때도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시티에 사는 게 너무 싫었고 가끔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곳?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비행기나 뭐 기차 같은 거 타면 바로 대자연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못 가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다시 시드니 올 거니까 그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울룰루를 그때 안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되게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울루루를 내가 왜 안 갔을까? 지구의 배꼽이라는 그곳을 그렇게 코앞에 두고 왜 안 갔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돼서 시드니에 호주에 가게 된다면 바로 정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꼭 그 대자연들을 구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8번째. 자외선은 강하더라도 미세먼지 없는 청량한 하늘? 자외선이 좀 많이 강한 편이죠, 호주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정말 새파란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도 파란 하늘을 종종 보기는 하는데 육지보다는 많이 보죠. 근데 육지 같은 경우는 육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 한반도?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육지라고 할게요. 육지 같은 경우는 하늘이 되게 푸릇하기보다는 칙칙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 초등학생한테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니까 하늘빛에 회색빛을 섞어서 하늘을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제주도는 그래도 많이 푸른 편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하늘을 생각해보면 호주 하늘이 훨씬 더 청량했던 것 같아요. 맑고 푸르고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그 하늘을 볼 때면 이게 진짜 하늘이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하늘. 호주는 정말 공기도 맑고 좋은 것 같고 비록 자외선은 강하더라도 맑은 하늘이 있는 거 그게 되게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9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주급. 여러분들 주급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죠. 호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을 주거든요. 물론 아닌 곳도 있고 2주일에 한 번씩 주는 곳도 있고 좀 회사마다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호주 자체가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또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일주 단위로 주급을 받고 또 일주 단위로 뭐 지출할 건 또 지출을 하고요. 반값 같은 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도 중에 하나예요. 주급제. 왜냐면 기억력이 나쁜 저로서는 가계부 쓰기도 너무 편했고 신용카드 사용률도 많이 낮출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월급으로 받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도 주급으로 주겠죠? 당연히. 한국도 주급제로 줬으면 좋겠다.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번째, 경쟁 사회가 아닌 곳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뽑았습니다. 물론 저는 미혼이고 아직 아이도 없지만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면
좀 덜 경쟁적인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입시 위주의 대학교 진학을 위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쟁을 하면서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느끼고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그런 것이 없는 호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모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다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어떤 부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식들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근데 자식들이 적응을 못해서 왕따를 당하고 자살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다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고 체험을 해보시니까 저희같이 젊은이들이 호주에 이민을 쉽게 생각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또 좋게만 보지도 않으셨던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면도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해 라고 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행복할 확률이 더 클까? 얼마나 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니까 이것을 아이에게 공부해라고 가르치고 주입할 것이 아니구나. 물론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부모의 교육의 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시키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자랐으면 좋겠고 물론 이거는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죠. 무튼 한국에서 너무 그 주입식 교육에 그리고 친구와의 조우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자랐으면 좋겠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자기가 좀 더 부족한 것을 안다 하더라도 분수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아이로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는 호주에 가야만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는 교육이라는 것은 호주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현재 저는 제주에 살고 있고 이곳에서의 삶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작년과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 살고 싶은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에 살게 됐기 때문에 지나간 저의 그냥 속마음은 이랬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제주도에 살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가져와 볼까 봐요.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주절주절 떠든 이야기가 한 명에게만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